네, 미국 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취임을 하자마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양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세요. 네, 신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매우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명령들과는 별개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총액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 법안 통과 여부인데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냥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과 달리 예산을 동반하는 경기부양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하원의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이를 초당적인 지지에 힘입어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의원들과의 접촉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법안 자체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이 부정적 견해도 다소 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탄핵안을 주도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인데요. 이런 탄핵안이 자칫 양당 간 대결 구도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공화당이 경기 부양안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부양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결국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부양책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정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제조업 부흥책이죠. Buy America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933년 대공황 당시에 Buy American Act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대부분이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거나 반대가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극히 일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이 있는 것이 어제 발표한 제조업 진흥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방정부의 바이 아메리칸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런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는 임기 말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었는데 반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80일의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실효적인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미국과 한국이 모두 가입한 정부조달 협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 직접 혹은 제3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당한 공산품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4천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을 미국산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보였고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무역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전매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보호무역은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 훨씬 더 선호했던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 정부의 집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듯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산 적용을 위한 원산지 비중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친환경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이 아메리칸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산 물품을 배제하기 위한 기관제 장벽이 작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FTA 협상에서 민주당 정부는 환경이나 노동 체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실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 그 발표에서도 외국산 전기차 배제에 대한 얘기도 원칙론 수준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트럼프식 대북 정책이 아니라 이런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교묘한 미국의 통상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시바필 정보 업계가 한미 FTA 협정을 잘 활용해서 지금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바이 아메리칸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바이 아메리칸의 향방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 100일 동안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 접종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백신 접종의 현재 상황도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조심스럽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스테이 앳 홈 명령을 거둬들이기도 했고요. 48개 주에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이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서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하루에 50만 명 정도 접종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하루에 150만 명 정도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건장하고 젊은 미국인들도 여름까지는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인데요.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가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고 파우치 박사가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한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결국 사망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의 난맥상이 파우치 박사나 벅스 박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되면서 참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헤드라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특히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직접 하원에서 의결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옮겨질 모습이 TV에 나오긴 했었는데요. 상원에서 2월 초부터 탄핵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위원회 의장은 지난번 의장을 맡았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니라 의회 내 연최 연장자분이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탄핵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미국 내 헌법학자들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임기 만료 직전에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에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직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방금 상원에서 현직이 아닌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참여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55대 45로 헌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탄핵 절차의 계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향후 탄핵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에서는 매우 예상되었던 5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이 즉 17표의 공화당 측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탄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뉴스지만은 텍사스에 있는 문방 판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강제 퇴거를 일시 중지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를 막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한 일주일 동안 순항하는 듯한 했던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오늘 하루는 좀 힘든 날을 보내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두 번이나 탄핵 심판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정치적 추종자들 팬덤이 지나치면 어떻게 스스로 소멸되는 칼날이 될 수 있는지만큼은 분명히 보여주는 듯 하기도 합니다. 네, 현재 탄핵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과연 2월에서 진행되게 될 이 상원에서의 탄핵 절차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지 분위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